연매출 200억의 회사가 네. 솔직히 부도가 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간략히? 당시에 제조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네네. 근데 이 제조사 내에서도 경쟁 구도가 있어요. 경쟁 구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맥주 쪽이냐 이제 양주 쪽이냐 이제 항상 직원 내에서도 직원들끼리도 경쟁을 시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뭐 맥주든 양주든 이제 한 군데로 좀 치우쳐서 영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 경쟁하는 쪽에서 네. 타켓을 삼은 거죠. 근데 그 주류 회사를 설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치 않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직장 생활 먼저 했고요. 그 영업을 하면서 좀 이제 힘든 주류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네, 힘든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나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죠. 고생 상당히 많이 하다가 네. 또 기회가 좋아서 어느 정도 좀 매출도 좀 올려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까지 해서 한 20여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직장 영업사원으로 하다가 회사를 인수하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틀린데, 뭐 자산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근데 면허만 놓고 보면은 면허값은 그 당시에 한 3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3억 네.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때 계속- 당시 부채가 많다 보니까 3억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아, 좀 저렴하게. 예, 좀 싸게 아. 이제 사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만큼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뭐 여러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시키셨어요. 한참 잘 하실 때. 많이 팔 때는 연 매출 한 200억 이상까지도 팔아봤어요. 200억이면은 예, 월 한 17억, 18억 그 정도. 그럼 회장님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고, 어. 예, 그때 당시 좀 네. 여러 가지 좀 운이 좋았던 거고, 어, 좀 기회가 좀 있었던 거고. 운으로 연매출 네. 200억을 만들기에는 제가 볼 때 운은 아닌 것 같고 엄청 많이 노력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운이 좀 많이 따랐죠. 그러면은 연매출 저는 200억을 벌면 회사 뭐 규모나 직원 이런 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도 커지고, 네. 뭐 직원 수도 많아지고 그런 거는 있죠.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전 상상이 안 돼서. 글쎄요, 어느 정도라고. 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네. 30여 명 정도 됐던 거 같고. 30여 명 정도 되고. 뭐 그 정도. 그러면 서울에서 연매출 200억을 하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납품을 하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거래처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경기, 이제 뭐 충청도까지 예, 이제 거래를 하게 됐죠. 그럼 20년을 주류 회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외식업을 하고 계신데 그 주류 회사는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만두게 된 건 네. 사실은 부도가 났죠. 예, 너무나 이제 외형 확장을 많이 했고, 외형 확장을 많이 하고, 또 이게 또 연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당시에 나이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었어요. 3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그냥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이제 영업도 한 것도 있고, 네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황 대처를 잘 못한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부도가 나게 됐고, 그러니까 흑자 부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흑자부도. 네. 흑자 부도가 이제 났었죠. 그거는 또 보이지 않는 또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아, 그 안에? 예.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파벌 싸움이 아니고 다른 이제 제조회사에 아,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제가 대처를 좀 잘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부도가 났고, 또 국세청에서 또 세무조사도 받아보고 해서 이제 정리를 그때 한번 했죠. 아니 30대 초반에 연매출 200억의 회사를 운영을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사실 그냥 앞에서 제가 농담삼아 말했지만 사실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고, 또 소개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주위에서 또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네. 뭐 그런 게 또 우연치 않게 또 좀 왔었어요. 옛날을 조금 한번 회상을 해보면 예. 연매출 200억으로 올리는 이 사장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신없죠. 예. 뭐 바쁘기도 사실은. 바쁘지만 뭐 뭔가 지금 삶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벌면 오히려 심적으로는 지금 더 이제 편하죠. 지금 더 편해요. 심적으로는 더 편한 것도 있고, 당시에는 뭐 눈 뜨면 일, 감기 전까지도 일, 또 좀 제가 상상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약간 연매출 200억의 사장님이면 비서도 이렇게 딱 두고 기사도 딱 두고 가면서 일은
지시를 딱 하고 뭔가 결제만 하는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분업을 해야 되는데 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뭐 어린 나이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나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연매출 200억의 회사가 네. 솔직히 부도가 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간략히? 당시에 이거 제조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네네. 근데 이 제조사 내에서도 경쟁 구도가 있어요. 경쟁 구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맥주 쪽이냐 이제 양주 쪽이냐 이제 항상 직원 내에서도 직원들끼리도 경쟁을 시키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뭐 맥주든 양주든 이제 한 군데로 좀 치우쳐서 영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 경쟁하는 쪽에서 네. 타켓을 삼은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이제 도매장들을 갖다가 타켓을 삼아서 거기를 주게 하지만이 상대방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껴서 이제 어떤 파벌 싸움이 좀. 예, 파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본사가 있고 그렇죠. 그 아래 이제 양주하고 맥주가 나눠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래 이제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네, 많이 그쵸. 여럿이 있고 네. 그분들을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아니죠. 우리를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 양주하고 그렇죠. 맥주하고. 양주하고 맥주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양주 쪽에 붙었다. 그럼 맥주에서는 거꾸로 양주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대리점 몇 군데를 갖다 선정을 해서 죽이는 거죠. 그 쉽게 양주를 맡은 파트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대리점들 타켓을 삼는 그 거죠. 죽인다는 게 뭐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을 줬던 부분이 있으면은 여신을 줄인다든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로 이 주류 쪽에서는 이제 메이저급인데 메이저급에서 어딜 한 군데 타켓을 삼아서 죽이하겠다라 그러면 다른 데들 양주 제조 회사들 네. 그런 데서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이제 여신 주던 걸 갖다가 이제 줄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예. 뭔가 라인을 이렇게 그렇죠. 타는 약간 드라마에서 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당했을 때 예. 대표님은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는 황당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황당하죠. 황당하다 보니까는 뭐 지점에 쫓아가가지고 뭐 이제 난리도 치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조차도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든 뭐 대화로 풀고 좋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감정이 앞섰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다른 데서들조차 이제 여신을 다 줄이다 보니까 당시는 이제 어음을 썼었어요. 어음이라든가 이제 당자라든가 이제 그런 걸 썼었는데 이 수표 이제 기일돼서 돌아오면 여신을 줬으면 그걸로 이제 뭐 장사를 해서 벌어서 이제 막고 네. 이제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된 거죠. 하다 보니까는 뭐 200억 매출 중에 뭐 이익이 안 나도 뭐 1억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한순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순간에 그냥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진짜 수중에 있는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도가 나면?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하루아침에 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회수하려고 그러면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뭐 이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주류회사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랬죠.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쵸. 지원금을 해주는데 그거는 상환을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개월 분할 상환, 20개월 분할 상환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수는 어차피 한꺼번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깔려져 있어도 이거를 갖다 당장 회수를 했으면 부도가 안 났겠죠. 당장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당장 현금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지나고 나서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는 진짜 이 상상하기가 참 그리고 또 힘들 정도 젊은 있죠. 나이에 그걸 겪으면 저는 진짜 멘탈이 깨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 뭔가 상식선에서 안 움직이고 이게 뭔가 파벌 싸움과 뭔가 이런 거에 그리고 엮여가지고 안 되면 되려고 하니까 네. 진짜 다 안 되더라고요. 진짜 되는 게 없어. 안 되려고 하니까 나쁜 일은 내일 한꺼번에 당장에 예를 들었고 뭐 내가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100% 들어오는 돈이야. 어떻게든지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안 되려 그러면은 진짜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연매출 200억 하는 회사가 뭐 흑자 부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도라는 게 나면 뭐 드라마처럼 막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막
빨간 딱지가 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죠. 경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처에 깔려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업소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이제 돈을 회수를 하고 뭐 가지고 있던 재고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입에는 부지 네. 그러니까 건물도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이제 정리를 한 거지. 그때 나이가 34살인가 5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만약에 34살에 그거를 경험을 하면 진짜 인생 포기할 것 같거든요. 힘들었죠. 상당히 힘들었죠. 그쵸.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예, 진짜 그때는 실적으로. 이제, 일을 또 이제 그때 당시 면허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파 쪽에서 하나 하고 은평구 쪽에서 하나 우리 두 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송파 쪽은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은평구 쪽에서 그나마 이제 남은 거래처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멘붕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황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랬던 시기가 아마 대략 한 짧게는 한 6개월. 6개월 정도. 아마 그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는 이제 거래처 다 정리가 되고 일부 남은 것만 이제 직원들 몇 명에서 그냥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이제 횡령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대표님 회사 내부에서. 한 2명 정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얼추 한 2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횡령한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또 금방 또 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뭘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주류 면허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영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왔죠 다시.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시 주류 면허 사업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또 예. 다시 했는데 예. 그것도 정리하게 되신 거예요? 그건 이제 형제들이 있어갖고 이제 하라고 주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데 또 면허를 사서 강서 쪽에서 또 이제 강서구 또 주류 면허를 또 사셔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또 이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지금 얘 들어보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카페를 통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대표님이 이제 뭐 주류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하셨는지는 상상도 정말 못했고 외식업을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주류 면허를 다시 세서 막 하시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외식업을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대림동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술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주류회사 이사로 있던 분이 소개를 해줘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양갈비집을 했었어요. 그 양갈비집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양갈비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술을 수입해서 팔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양고기를 갖다가 프랜차이즈화를 시켜라. 오히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양갈비집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외식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게만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고기 손질도 할 줄 모르고 뭐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은평구 쪽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지인분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도 좀 맛을 보시고 지금은 이제 뭐 외식업으로 재기를 하셨지만 지금 외식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 진행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외식업이 이게 상당히 힘든 직업이라는 걸 갖다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막상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소 지금은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들 너무 기죽지 말고 어려운 위기 이후에는 항상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들 이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